혹시 뭔가 막 중요한 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찰나에 내가 내 손으로 그걸 망쳐버린 적 있으세요? 사업이 막 좀 풀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중요한 일을 막 미루기 시작해요. 막 매출이 오르는데 괜히 거래처랑 트러블을 만들어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상하게 막 작아져서 소심해져 버려가지고 피해버려요. 잘 되던 루틴들이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딱 놔버리는, 분명히 이게 내 인생을 좋게 만든다는 증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스스로 다 걷어차버린 경험. 그러고 나서 묻죠. 아, 나는 왜 자꾸 내 발목을 내가 잡을까?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겪는데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몰라요. 그냥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게을러서 하고 그냥 막 자책하고 끝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한 심리학자가 이 자기 파괴의 진짜 정체를 밝혀냈거든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융은 자기 파괴가 나쁜 습관이나 약한 의지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설적이게 그게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으면서 그런다는 거죠. 오늘 이거 끝까지 보시면,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거꾸로 방해하는지, 그 숨은 패턴을 어떻게 알아채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는지가 보일 거예요. 특히 사업이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막히시는 분들, 이 영상 오늘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부터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칼 융, 1875년 스위스 사람이고요. 처음에는 그 유명한 프로이트랑 같이 일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싸웠는지 갈라서서 자기만의 심리학을 만들었어요. 프로이트가 주로 억눌린 욕망에 집중했다면 융은 무의식이라는 거를 훨씬 넓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말 있죠.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콤플렉스, 페르소나, 이거 다 칼 융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림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인정 안 하고 억눌러 버리고 아예 키우지 못한 나의 부분들, 그게 그림자예요. 융이 남긴 말들 중에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네 인생을 조종한다. 그리고 너는 그걸 운명이라고 부른다. 이게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무의식을 못 보면 그게 뒤에서 내 인생을 조종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인가 봐 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업이 매번 막히는 걸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닌가 봐로 착각을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융이 본 자기 파괴가 정확히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내 안에 무의식적인 힘이 내 의식적인 목표를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것. 그냥 실패나 운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패턴들이거든요. 이게 현대에서는 여러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일이 결과가 뻔히 알면서도 미루는 거. 술이나 음식, 핸드폰 같은 걸로 잠깐 도망가는 거. 막 관계가 진지해지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을 밀어내는 거. 그리고 일에서 막 기회를 피하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막 괜히 갈등을 만드는 거. 패턴이 놀랍도록 일정해요. 막 좋아지려고 하는 순간, 막 성장하거나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뭔가가 이상하게 브레이크를 꽉 잡아요. 사장님들 중에 좀 잘 되려나 싶으면 꼭 무슨 일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융이 던진 질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럼 대체 왜?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목표를 왜 내가 일부러 망가뜨리는 거지? 왜 내 행복이랑 성공을 내가 반복해서 깎아내리는 거지? 답이 이거 생각보다 훨씬 깊은 데 있어요. 그게 뭔지 말씀드려 볼게요. 칼 융은 자기 파괴의 근원을 그림자라고 봤어요. 자, 그림자가 뭐냐? 내가 부정하고 억누르고 아예 발달시키지 못한 나의 모든 부분을 모아둔 창고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배우죠. 뭔가를 배우잖아요. 나의 어떤 부분은 가족이랑 사회한테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은 숨겨야 한다라는 걸 배워요. 어떤 집에선 화내는 게 절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특정 재능이나 욕심을 드러내면 혼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누군가는 야망을 보이면 이기적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령 그렇게 우리는 페르소나라는 걸 자꾸 만들어요. 세상한테 괜찮은 부분만 보여주는, 그게 바로 사회적 가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숨겨버린 그 부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의식 아래에서 계속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조종해요.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그림자에는 나쁜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가장 강력하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거기 같이 숨어 있어요. 어릴 때 야 욕심 부리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억눌린 그 야망, 야 나서지 마 라고 했을 때 눌려진 내 추진력, 이런 게 다 그림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부를 부정할 때 그 부분이 가진 좋은 힘까지 같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사업가한테 제일 필요한 그 에너지를요. 그러면 이 그림자가 어떻게 자기 파괴로 튀어나오느냐면, 억눌린 그림자는 인정받지 못하면 비뚤어지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새어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분노를 억눌러 왔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면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이유 없이 수동공격적이 되거나 이상하게 진이 빠져요. 자, 만약에 내가 야망을 억눌러 왔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막 남들의 성공을 깎아내려요. 저렇게 성공해서 뭐해? 막 이러면서 정작 내 거는 추진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랑 가까워지고 싶은, 막 친해지고 싶은 욕구를 부정해 왔다? 그러면 친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괜히 몰라 이러고서 모른 척 한다거나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칼융이 말한 게 또 있어요. 우리는 그림자를 남한테 투사해요. 내가 부정한 그 모습을 남한테서 보고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융이 그랬어요. 남에게서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제일 강력하게 거슬리게 하는 그 사람, 그 행동,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 물리적인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억눌러둔 그 그림자를 비추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쟤는 왜 이렇게 돈을 밝혀? 하면서 막 거슬려. 막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 그러면 사실은 내가 억눌러둔 그 돈 욕심이 나한테 있는데 그거를 남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랑 딱 붙어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풀리지 않은 상처들이에요. 칼융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컴플렉스를 만든다고 했어요. 감정이 잔뜩 엉겨붙어 있는 생각 덩어리인데 지금 상황에서 툭 건드려지면 이게 확 튀어나오는 거죠. 이 컴플렉스가 자기 파괴 패턴의 핵심을 이룰 때가 되게 많아요. 이 그림자에서 컴플렉스가 엉겨 붙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 반복 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의 아픈 상황을 무의식이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융의 관점에서는 이게 단순한 자학이 아니에요. 한때 나를 압도했던 그 일을 이번엔 내가 통제해서 끝내보려는, 풀지 못한 걸 마침내 풀어보려고 하는 마음의 시도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관계가 끝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요. 혼자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버림받음을 이번엔 내가 먼저 통제해서 그 상처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부모와 관련된 게 힘이 굉장히 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엄청 비판적이었다면 내 안에 내면의 비평가가 자리 잡아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를 깎아내려요. 뒤까짓게 무슨.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곁에 없었다 그러면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끈질기냐면 원래는 이게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진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그 환경에서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 전략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한참 뒤에도 계속 작동하면서 지금 내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걸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사업에서 막 가격을 못 올리고 영업해야 되는데 영업 못하고 막 계속 작아지고, 이런 게 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융의 말로 되게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단 그 선택은 내 과거가 지금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의식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융의 진짜 천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칼융은 우리 마음을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는 시스템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자기 파괴가 단순히 고장났다? 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자세히 보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당장 우리 의식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성격의 한쪽이 너무 강해지고 딱딱해지면 다른 쪽이 튀어나와서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예를 들어 워커홀릭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다 때려치고 싶어져요. 이게 갑자기 이 사람이 게을러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의식이 무시해왔던 그 쉼이라는 마음을 균형을 맞추려고 온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파괴는 또 자만심을 막는 브레이크일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성공이나 어떤 이미지에 너무 도취되면 그림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융은 이거를 되게 어려운 말로 불렀는데 에난티오드 로미아라고 불렀어요. 극단으로 가면 반대로 뒤집힌다 라는 뜻이에요. 한쪽으로 너무 세게 누르면 마음이 반대 방향으로 보상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패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없애야 할 장애물이 아니고 통합되고 싶어하는 내 일부가 나한테 보내고 있는 나도 모르는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더 깊게 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융의 심리학의 핵심은 개성화라는 게 있어요. 뭐냐? 평생에 걸쳐서 온전한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지금 모두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깊은 의미에서 자기 파괴는 바로 이 과정에 대한 저항이에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성장을 원해요. 막 다 성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부는 그 변화가 요구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식에 도달하는 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여기가 진짜 역설이 있어요. 우리는 실패보다 진짜 내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장은 익숙한 자기 이미지, 익숙한 관계 패턴, 익숙한 방어 기제, 이거를 버려야 가능하대요. 근데 그것들이 비록 나를 가두고 있다고 한들 동시에 안정감이랑 정체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아는 변화를 계속 막아요. 그게 좋은 변화여도. 왜냐면 그거는 옛날에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느끼니까. 그래서 더 큰 성장이 눈앞에 올수록 저항도 당연히 반대급부로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게. 이거를 사업으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래요. 어떻게 되냐. 진짜 크게 성공하면 책임이 커지고 더 이상 약자로 못 숨고 진짜 내 실력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게 무서워서 무의식이 성공 직전에 비상브레이크를 꽉 잡는 거예요. 칼 융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한다. 근데 동시에 이런 말도 남겼어요. 평생의 특권은 진짜 너 자신이 되는 것이다. 저도 이거를 진짜 뼈저리게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림자는 무의식이라 직접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채냐? 융은 꿈이 그림자로 들어가는 특별한 창문이라고 봤어요. 자꾸 반복되는 꿈 있죠. 막 누구한테 쫓기는 꿈, 막 죽는 꿈, 뭔가를 잃어버리는 꿈, 못 찾는 꿈, 막 시험인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꿈,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목표를 둘러싼 무의식의 갈등을 비추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막 그냥 또 이상한 꿈 꿨네, 악몽이네, 개꿈이네 막 이러고 넘기지 마시고 자꾸 반복되는 주제가 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어요. 첫째, 상황에 비해서 과하게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 둘째, 자꾸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랑 똑같은 갈등이 반복될 때. 셋째, 내가 부정하는 모습을 가진 남을 유독 못 견디고 비난하게 될 때. 이게 다 여기에 너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지판 같은 거예요. 정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 인생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진짜 짜증나는 그 패턴이 뭐지? 일이 보통 어떤 지점에서 자꾸 틀어지고 망가지지? 어릴 때 나는 나의 어떤 면을 이거 안 돼라고 배웠었지? 살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 그때 나는 뭘 드러내고 있었지? 남한테서 제일 듣기 싫은 그 모습이나 소리는 뭐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답을 하다 보면 내가 매번 사업이나 일 아니면 어떤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스스로를 막아내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칼 융이 그랬죠. 남에게서 거슬리는 모든 게 결국에는 나를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칼 융의 방법은 그림자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통합하자는 거예요. 억눌러온 그 부분들이랑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억압이랑은 정반대예요. 억압은 그거를 무의식 깊이 더 밀어 넣어서 막 더 힘세게 나를 막 더 비뚤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통합은 그걸 인정하되 어떻게 건설적으로 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실전으로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세 가지 다 가져가 보세요. 첫 번째, 나를 제일 거슬리게 하는 지점을 단서로 보세요. 자, 남에게서 거슬리는 모습을 본 게 곧 내 그림자의 단서인 거예요. 살면서 막 제일 부끄러웠던 순간, 남한테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 내가 제일 숨기려 애쓰는 내 모습, 이게 다 그림자로 가는 지도예요. 두 번째는 자기 파괴 패턴을 하나의 캐릭터로 보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칼 융이 쓴 능동적 상상이라는 기법이거든요. 내 안에서 자꾸 나를 망치는 부분을 목소리랑 의도를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얘 파랑새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는 내 인생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는 거야? 너가 방해를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운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사실은
나를 보호하려던 거였던 게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억눌렸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전환해보세요. 통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정했던 공격성은 건강한 단호함이 되고요. 억눌렸던 거칠음은 창의성이 되고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숨겼던 그 약함은 진짜 관계가 돼요. 사업가한테 필요했던 단호함, 추진력, 욕심, 이게 다 그림자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풀어준 결과예요. 이해되세요? 건설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파괴를 고치려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요. 야, 이 습관만 없으면 돼. 이 고정관념, 이 생각만 없으면 돼 하고요. 근데 그 패턴이 왜 생겼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예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없애려고만 하면 그게 다른 모습, 다른 그림자, 다른 자기 파괴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사람이 폭식으로 되돌아오는 거랑 똑같아요. 이 증상만 눌렀지 뿌리는 그대로니까요. 김신영 씨 봐봐요. 결국에는 막 다이어트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다이어트 저 다이어트 좋다라고 했지만 결국 뿌리가 똑같고 어떤 트리거 하나가 딱 작동하고 나니까 먹는 걸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돌아와서 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칼융이 말한 진짜 해법은 모순을 끌어안는 힘이에요. 내 안에 상반되는 면을 당장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편해도 품고 가는 거예요. 나약함과 강함, 야망과 따뜻함, 독립과 연결, 이 모순되는 걸 둘 다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칼융이 말했던 초월적 기능이라고 부른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타협이나 중간 지점이 아니라 그 두 개를 품으면서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에요. 성숙한 사업가가 단호함과 공감을 동시에 가지는 게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뭐 100년 전에 막 오래된 올드한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 심리학도 심지어 칼융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게 맞다고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유명한 내면 가족 체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IFS 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리처드 슈워츠라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이게 딱 칼융처럼 마음은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통합해야 한다고 여기서는 봐요. 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무의식적인 편향이나 아니면 신경 가소성 같은 최근 연구들이 칼융이 말했던 무의식과의 통합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칼융은 그림자와의 대면을 영웅의 대단한 여정의 한 부분으로 봤어요. 전 세계의 신화와 문화 이런 곳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성장의 패턴이죠.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이거를 뭐 스토리나 아니면 어떤 카피라이팅의 요소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영웅은 뭐 괴물, 즉 그림자죠. 이거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힘과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배우고 흡수해서 더 완전하고 멋진 영웅과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 파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할수록 더 세게 돌아오고 내가 그걸 품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 에너지가 나만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막 잘 되려고 하는 순간에 왜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쳤는지 이제 조금 보이세요?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어릴 적에 숨겨버렸던 그 그림자, 그게 나를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으면서도 뒤에서는 나한테 브레이크를 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칼융이 말했던 심리학이 우리한테 주는 진짜 선물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자기 파괴 패턴을 그냥 풀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나를 알리는 초대장으로 보라는 거죠. 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보는 거예요. 칼융이 그랬잖아요. 너의 시야는 네 마음 안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더 뚜렷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도 챌린지도 뭐 이런 거 제가 하나도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에 질문 3가지만 딱 남겨볼게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불 끄고 누워가지고 조용히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첫 번째, 나는 막 잘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뭘 하지? 두 번째, 내가 남들에게서 가장 못 견뎌하는 그 모습이 뭐지? 그거 혹시 내가 나한테 금지시킨 모습은 아닌가?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진짜로 크게 성공해버리면 나는 뭘 잃게 될까봐 두려운가? 뭘 내가 까발려질까봐 궁금하고 두렵고 무서운가? 이걸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정답 없거든요. 이거 정답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답 안 내도 돼요. 근데 그냥 한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뒤에서 나를 조종하던 그 그림자가 빗속으로 막 딸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칼융 말처럼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들의 안을 잠깐이라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비즈니스와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알려드리는 라이언 코치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